네, 안녕하세요. 강원 도민일보 6.3 대선 직격 인터뷰. 저는 강원 도민일보 정치부장 박지은입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님이시죠? 김도균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도균입니다. 예. 오늘 너무 바쁘시죠? 예, 이게 사실이 목소리가 계속 그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아침에는 가라앉았다가 또 오후 되면 좀 좋아지고 이걸 지금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까지 11일 남았습니다. 예, 예. 뭐 그동안 좀 여러 지역들 이제 유세하셨는데 좀 체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제가 이제 한 10여일 다니면서 느낀 그 사항은 하여튼 강원도의 이 바닥 민심이 하여튼 요동치고 있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하여튼 체감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 지역은 지난 22년 3월 20대 대선에서 18개 시군 전 지역에서 사실은 전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걱정도 많고 정말 이런 쓰라린 패배를 다시 경험할 수는 없다는 그런 절박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첫 번째로 방문한 지역이 우리 강원 지역의 접경 지역, 동해안 지역, 폐강 지역을 첫 번째 방문 지역으로 사실은 선택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를 모시고 함께 그 지역을 돌았었는데요. 지금도 그 지역마다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그 주민들이 현장에 나와서 직접 응원해주는 그 열기를 하여튼 지금도 잊지 못한 그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첫 번째 방문 지역으로 이렇게 우리 강원 지역이 정해졌을 때 도당 위원장으로서 조금 걱정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첫 번째로 방문하는 지역인데 시작이 썰렁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우선 시작하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강원 지역 전체를 돌 때까지 지역 주민들이 응원해주는 강도 그리고 열기 너무 고맙고 하여튼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추미애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 또 엊그저께는 이제 박찬대 권한대행까지 강원 지역을 이제 돌았는데 그 열기가 하여튼 꾸준히 지속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는 강원도가 이길 수 있겠다 하는 그 자신감과 확신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10여일 동안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여튼 임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강원 도민일보가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 이제 회장사를 예. 맡고 있고 이제 29개 지역 유력 일간지가 공동으로 이제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11%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이 결과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결과를 이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결과는 6.3 대선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6.3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여론조사에 반영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6.3 대선이 하게 된 원인과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12.3 친위 쿠데타로 이 내란 수계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내란 동조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국격 또 우리 국민들의 인권, 민생 경제까지 모든 분야를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모두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6.3 대선을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론조사로 반영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산술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김문수, 이준석 후보 수치 두 개를 합하면 이제 45%가 돼요.
이제 물론 이렇게 딱 떨어질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제 추격을 하고 있고 예. 또 이준석 후보가 처음으로 두 자릿수 여론조사를 얻고 뭐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해견은 했지만 막판에 단일화가 된다 이러면 좀 뒤집혀지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특별한 이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직접 다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내란 수괴와 그 동조 세력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지금 기만하고 또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버젓이 그 행태를 지금 보이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 이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선거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그 정말 더 절박하고 절실하게 이렇게 호소하는 그 노력은 하여튼 마지막까지 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뭐 이제 계엄과 또 대통령 탄핵이 초유의 상황 속에서 치러지기 예.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 대선의 시대 정신 중요한데요. 예. 저희가 즉흥적으로 위원장님 이 대선의 시대 정신 한번 써주시고 예. 또 설명 한번 해주시면. 자, 이렇게 예. 들어주시고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저는 이번 6.3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2.3 내란 사태로 즉 그 내란 수괴 윤석열과 또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내란 동조 세력들이 정말 무참히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국격 그리고 민생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그 지난 3년 동안 그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키는 그 출발점은 12.3 친일 군사 쿠데타에 대한 내란 종식이 꼭 필요하고 아마 이번 6.3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위원장님 그리고 또 정통 군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군 출신으로서 이렇게 또 현실 정치권에서 이렇게 몸 담아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특히 다른 지역보다 우리 이제 강원 지역은 그 지정학적인 특성 중에 그 남북 간 접경 지역이라는 이런 또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많은 현안들이 제가 또 그동안 고민하고 또 경험했던 그런 과제들이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제가 그 태어나서 자란 지역이 동해안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 접경 지역과 동해안 지역이 가지는 지정학적인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 군 출신으로서 또 우리 강원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일 또 앞으로 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 정책적으로 그 제도화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많아서 뭐 도리어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더 내 역할을 그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재명 후보도 저번 그 5월 초 한금 연휴 네. 때 이제 강원도 투어를 왔을 예, 때 이제 예. 철원을 첫 예. 방문 지역으로 예. 와서 이제 접경 지역 투어를 좀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그랬죠. 필요하다.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지난 대선과 이번에도 또 약속을 하셨는데 예. 좀 이루어질까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특히 그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첫 번째 방문 지역을 접경 지역으로 이렇게 잡은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 강원도에 대한 뭐 이렇게 접근
그리고 고민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 방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강원도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자기 기본권까지도 희생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이 분들에게 국가가 중앙정부가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70여 년 동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과하게 표현하면 자기가 주장해야 될 기본권조차 사실은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살았고 또 이 지역 자체가 민감 지역이다 보니까 뭐 군사적 규제나 이런 많은 규제들이 중복해서 지역사회를 압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그 어떤 기반이 발전되는 것이 더디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지역은 또다시 그 발전의 어떤 장애를 지속적으로 겪어온 게 강원도의 접경 지역이고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직접 현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다른 정치인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을 대라고 하면 저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또 민주당 당대표를 할 때 본인이 공약하고 본인이 강조한 사항에 대한 공약 이행률이 뭐 다른 분들이 정말 따라오기 힘들 정도의 이행률을 분명히 보였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본인이 공약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 후속 조치 또 실질적인 정책 마련 뭐 이번에는 좀 확실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될 겁니다. 저 또한 그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정책 키워드 보면 이제 또 평화라는 키워드를 예. 또 이재명 후보가 또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특히 또 이제 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 분단국의 그렇죠. 또 분단도이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남북 관계 뭐 길도 다 끊겼고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남북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화하고 연계한 이 강원도 남북 평화 정책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뭐 지나간 얘기지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마련할 때 평화자가 빠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아쉽게 생각했던 대목입니다. 강원 지역은 평화가 사실 곧 경제고 그리고 평화가 그 지역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공약에도 접경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공약 슬로건을 내놓고 또 그 세부 사항으로 그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면 파기한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복원을 비롯해서 그 접경 지역에서 평화적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그 공약사항으로 내놨습니다. 접경 지역 일대가 그 어떤 식으로든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한반도 전체가 지속 가능한 평화 생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 지난 3년처럼 접경 지역 일대의 군사적 긴장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또 어떤 지역에서든지 어느 시간대에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사항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수준으로 접경 지역을 위험하게 만들면
한반도 전체가 사실은 평화 상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어떤 지속 가능한 평화의 출발점은 접경 지역 일대에 대한 안정적인 상황 관리인데,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남북이 정말 어렵게 합의를 했던 9.19 군사합의입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는 딱 한마디로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 지상, 해상, 공중의 접경지역 일대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지역을 평화 상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조치들을 합의한 거고, 그 합의 내용들을 이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아마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9.19 군사합의 체결하고 한 5년 동안 접경지역 일대가 그 한 건의 남북 간 충돌 사항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긴 기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이렇게 긴 기간 접경지역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된 적은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접경지역 일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한 안전핀으로서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접경지역 일대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의 그 군사적 긴장도를 고조시키고 대립사항을 더 심화시키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꾸로 뒤돌아보면 계엄을 준비한 전초전으로 그 남북 관계를 이렇게 강대강 대립사항으로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합리적 의심도 들 정도로 지난 3년 동안 우리 접경 지역 일대 주민들은 우리 강원 지역뿐이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까지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하여튼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 그런 조치가 빨리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대선 성적표가 이제 다 시도별로 뭐 중요한데요. 특히 강원도는 뭐 지난 대선 때 18개 시군에서 뭐 다 전패를 했습니다. 좀 뭐 이제 현역 국회의원도 이제 2분이시고 다 이제 원외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성적표 어떨까요? 전망 한번 해주신다면. 지금 이제 10여일 남은 이 시점에서 그 강원 지역의 이제 득표율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판단하는 것은 하여튼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 22년 3월에 20대 대선에서 우리 강원 지역이 정말 쓰라린 패배를 했습니다. 그 패배를 하여튼 반복하지 않고 이번 6.3 대선에는 그 패배를 설욕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하여튼 이런 절박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강원 지역에 사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분입니다. 이분들이 지난 12.3 내란 사태 때 내란 수괴를 비호하고, 그리고 그 최선두에서 계엄에 동조하는 그런 행태를 두 눈으로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강원 도민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또 무거운 그런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이 반헌법적이고 대국민 이 배신행위 12.3 내란 사태를 내란 사태 과정에서 내란 수괴를 비호하고 그 선두에 앞장선 이런 지역의 정치인들을 우리가 아무 일 없듯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향후에
또 제2, 제3의 이런 어마어마한 계엄 사항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제 그 뿌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심판하고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여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마 심판이 뭐 우리 강원 지역에서도 특히 그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왜 이재명인가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이재명 후보 사실은 대선 3번째지 않습니까? 그 3번 대선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도당위원장으로서 가까이 이렇게 그 말씀이나 또는 그 내용들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 상황인데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임자는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그 후보자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다 보셨듯이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전 세계가 또 주목하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서게 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또 민주당 당대표를 하면서 보여준 성과나 그동안의 치적 활동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발휘해서 지난 3년 동안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격, 또 우리 국민들의 인권, 그리고 위기의 민생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고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국민들께서 부여해야 된다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것으로 강원도민일보 6.3 대선 직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님 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